이제 세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에 좀 특별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죠? 우리가 이제 목소리로만, 영상이 아닌 네. 목소리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편하게 한결편해졌죠 지금. 너무 편해요. 생각 중인데. 막 긁고.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이런 자체 되나요? 이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안 보이게 해 줬더니 다 그러니까. 일일이 알려줌. 행동을 다 알려줌. 그리고 또 다른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책이든 영화든 뭐 요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급적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제 따끈따끈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가 되는 거 맞죠? 우리 그럼요. 아까 그럼요. 약간 일방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시의성이 있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걸로 해서 이제 좀 같이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러고 바로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 보자. 우리가 너 워낙 뭘 하면 같이 하면 그냥 이게 평소에 그 루틴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요거를 그대로 네. 원래 그냥 하던 거를 녹음기만 틀어 놓은 느낌 맞으니까. 근데 저희는 또 이제 바로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바로 못 올리면 저희는 다시 찍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영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영화도 그렇게 빠르게 시도한 건 이미 늦었죠. 아니요. 저는 좀 충분히 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업로드만 빨리 하면 된다. 우리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영화가 뭐죠? 뭐죠? 너무 따끈따끈. 너무 방금 봤대. 네. 프로젝트 헤일맨이죠. 네. 맞습니다. 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하니까 네. 좀 나름 작품 소개와 좀 작품 소개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준비하셨죠? 네. 저는 뭐 그냥 감독과 출연진 정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감독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로드라는 감독이랑 크리스 밀러 이 두 분이시고 이 영화가 원래 원작이 있잖아요. 책 동일한 이름 제목의 프로젝트 헤일맨. 책 읽으셨나요? 저는 안 읽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읽긴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극본 대본 쓰신 분이 마숑 하셨던 분이래요. 어느 정도의 일맥상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 결이 같으시네요. 그래서 원작 고증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소설의 그분이 하셨고 주연은 너무 유명한 라인 고슬링. 고슬링. 매력적이죠. 그분이랑 저 너무 반가웠던 배우 에바 스트리트만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드라 밀러. 이분 저 추락의 해부 때 봤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순하게 네, 연기 너무 잘하시죠. 어쩐지 얼굴이 익숙했는 그러니까. 어딘지 근데 추억의 해부는 보지 않았지만 막 어디선 안 좀 역시나 그쵸. 유명한 작품을 하신 배우분들이셨고 좋은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또 열연을 해 주신 근데 뭐 거의 고슬링의 원맨쇼나 다름없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이제 주요한 그 인물이 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슬링의 상대 역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번 줄거리를 살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버전으로 가기로 하고 줄거리 소개를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영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용어가 쏟아져 나오는 천천히 해 봅시다. 천천히.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필기하면서 본 영화 의도치 않게 부담이 다섯 장째 넘어갔어. 나해봐 그러니까 이거라고 어려워. 그랬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관심을 가질 정도 선의 이야기만 해볼게요. 일단은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고슬링 씨가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 박사예요.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가 눈은 떴는데 여기가 어디야 하는데 자기가 우주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봤더니 같이 온 걸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죽었어. 자기 혼자 살아남은 상태. 그래서 대체 지구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내가 지금 온 건가. 막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지구까지 가려면 113.8년이 걸린대요. 와도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체 여기에 왜 던져졌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그레이스 박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 퇴출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과학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 연결 맞짱을 보게 해 주셨던 찾아와 가지고 잠깐 따라오라고 시켜요. 따라가 봤더니 이게 최근에 뭔가 발견되는 흔적들을 보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어떤 흔적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 그레이스가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썼던 논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연구원으로 데려와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제 회상들을 하고 있어요. 회상과 현재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동시에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 그레이스 박사가 탐사선에 타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타우세티라고 하는 항성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탐사선이 왕복의 연료가 없어요. 편도의 연료만 싣고 가는 중인 거예요. 사실 자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근데 본인이 지금 이 태양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해결하러 그 미션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타우세티라고 하는 곳을 알아보러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좀 알아볼까 했는데 거의 다 도착한 그 궤도 즈음 갔을 때 엄청 커다란 구조물 하나가 눈앞에 나타나요. 근데 이 구조물이 내가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가면 나를 조금 이렇게 따라와. 내가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또 오른쪽으로 좀 따라와. '아 대체 얘는 뭘까? 이 장애물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장애물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을 시도를 하는데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 조우를 하게 된 대상이 외계 생물인 거죠. 그런데 이 외계 생물과 이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 생물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그레이스 박사가 태양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쭉 그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자체가 프로젝트 헤임스빌이죠. 그렇죠. 이 영화의 제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예상치 못한 내용이긴 했어요. 외계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네. 그전 전혀 아무런 영화의 정보도 얻지 않고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또 3 시간 가량 약 3 시간 정도 가까운 영화잖아요. 그죠? 그 길이에 대한 긴장감만 갖고 봤는데 네. 이제 내용이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SF기도 했지만 네. 요소가 굉장히 뭔가 좀 동화적인 느낌도 들고 되게 많은 영화들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들과 구성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쵸, 그쵸. 대표적으로 컨택트 같은 거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쵸. 영화죠. 맞아요. 처음에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대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딱 그런 컨택트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기도 했고 네. 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상하게 뭔가 그냥 월리도 떠올랐고요. 그냥 뭐 느낌 나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마시원을 너무 재밌게 봐서 약간 기대를 가지고 보긴 했거든요. 과학과 뭔가 판타지적인 주제의 만남? 근데 전 책을 이미 읽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풀었을까?'에 대한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책에서는 뭔가 상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 로키? 로키. 로키를 이렇게 했구나.' 약간 이런 그 외계 생명체 이름 그쵸. 웨키죠. 제 이름을 로키라고 지어뒀죠. 또 행성을 이런 색감을 했고 약간 이런 거. 식도로 표현하는 거에 있으시구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음. 뭐 전반적인 만족도로 따지면요 저는 재밌게 봤고요. 막 3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막 '와 지금 1 시간 본 것 같은데 3 시간이 흘렀네요.'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왜냐면 이 영화가 가진 스토리 자체가 되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고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 가지고 사실 뭐 그만큼의 러닝 타임으로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고런 재미가 있었죠. 네. 물론 저도 지루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일신상의 이슈로 앞부분이 조금 저는 좀 약간 피곤한 상태였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으로 치면 이제 사비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전주 전공? 인트로나 이런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는 쪼금 제가 이제 헤맸는데 네네. 그 이제 어떤 이제 달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네네네. 그 이야기는 착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도 3 시간가량 영화지만 '이 영화는 3 시간일 수밖에 없긴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또 막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설정된 어떤 그 각 캐릭터들의 뭐 이야기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을 쪼끔 어쨌든 다 관객으로서 이해를 해야 이제 이해되는 것들도 있고 그쵸,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편안하게 나누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 선에서부터는 이제 스포가 되는 말들도 자유롭게 하면서 대화를 나눠 볼까 봐요. 이제부터는. 네. 이제 뭐 다 얘기해도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결말로 만족스러우셨나요? 아 제일 중요한 바로 결말로 간다. 이것부터 훅 결말.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에게 갖는 인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새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뭐 영화들 워낙 많이 나오고 그다음 컨택트도 이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더 어릴 때 SF라고 하면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실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과학 영화조차도 뭔가 고증이 진짜 잘 된 그럴듯한 이런 것들을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기도 해서 그 톤을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컨택트를 비교하긴 했지만 컨택트랑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영화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봐 왔던 그런 우주 영화들이 막 그래비티나 뭐 컨택트나 이런 영화들이 너무 진짜 이야기처럼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동화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따뜻하게 엔딩을 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기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정 스토리죠. 이게 과학 이야기보다는 우정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과학 기술 그다음에 이런 우주 이야기에 탈을 쓴 우정 이야기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네네. 진짜 저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그레이스의 역할에 대한 캐릭터도 그 캐릭터인데 그 루키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그 돌멩이가 저렇게 인간과 그 이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그런 캐릭터를 설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 놀랐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물 그 물리적으로 이 둘을 지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장치를 음. 둔 채 소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네네. 되게 나 같아도 이런 존재가 생긴다면 우주에 '난 오히려 지구로 가는 게 더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뭔가 이 처음에 막 눈 딱 떴을 때 기억을 하나도 못 하잖아. 맞아요. 본인의 막 소품 뭐라 그러죠? 챙겨간 것들 막 찾아보는데 본인만 혼자 찍은 사진이고 맞아, 맞아. 뭐 아무것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찐친 만든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생과자를 지금 같이 한 찐친인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아니 심지어 실제로도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 그렇죠. 친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 약간 좀 열린 느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구로 돌아갈지, 남을지,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열린 결말로 해서 오히려 전 좋았어요. 어떤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지구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로키가 사는 그곳에 정착했을 것 같아요?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마지막 결말에 나오는 그 공간이 네네. 그레이스를 위해 맞춰진 맞춰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본다 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키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도 한층 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딱 맞춤형으로 제작이 된 수트 같은 거 입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상태로 너가 지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뭐 오히려 저는 그레이스라면 자신의 적을 역에 두거나 지구에 두거나 그건 중요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레이스가 그 우주선 안에 보면은 이렇게 3D 360 돔같이 생긴 공간에서 지구의 뭐 나무라든가 숲속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신경들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레이스가 되게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레이스가 뭐 지구에 놓고 온 사람도 없고 뭐 사람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좀 넓게 봐서 좀을 좀 확대해서 봐서 인간이라는 종을 좋아하진 않지만 자연이라는 종은 좋아했던 인간 같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거는 여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로키의 행성에서도 그걸 재현해 줬던 이유가 그런 전개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왠지 돌아가서 살되 뭐 연락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겠죠. 맞아. 그럴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저도 돌아가긴 했을 것 같아요. 나 뭐 두고 온 건 없지만 지구에 가족이 있는 것도 고충의 대사로 또 개도 없잖아. 가족도 없고 개도 없잖아. 막 그냥 말인 거 되고 그렇지만 사람이 향수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온전히 내가 그 현장에서 즐길 수가 없잖아. 어쨌든 이와의 보호막이 있어야 돼. 그렇죠. 거기서 애기 돌들 가르친다 해도 그 돌들도 다 유리망도 다 그렇죠. 가려져 있고 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다 이제 준비돼 있다. 너 이제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갈 수 네. 있어. 근데 이제 그레이스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로키가 "오래오래 생각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이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의미의 대사인 것 같아서 귀여웠다. 예. 두 번 다시 못 보자. 그치.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 그레이스가 사실 알고 보면 죽기 싫어서 그 편도의 연료밖에 없는 우주선에 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키를 구하러 갈 것인지 지구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는 로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죽으러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그레이스에게는. 근데 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관계에서 온 것 같거든요. 지구에서는 놓고 간 관계가 물론 강제로 끌려가긴 했지만 놓고 갈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서 죽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반대인 거잖아요, 이 지구는. 그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 '그래, 저 존재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문득 드네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근데 그런 대사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용기에 대한 대사를 했었었는데 처음에 우주 비행자 3 명이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들한테 "아, 너네 인생이 정말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너도."
이면서 뭔가 지켜야 되는 거 없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 생긴다 이런 노선쟁이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나 이제 그대여 세원 그 곡이었는데 내가 이제 "너가 가야 돼."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는 회의장인데 그 딱 야후 선장이랑 그 여자분 일루키나. 근데 그 일루키나? 일류킨 일루키나가 하는 말이 "같이 죽기에 괜찮은 멤버들이잖아."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같이 죽기에 괜찮은 멤버였던 거지. 루킨.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레이스에게는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로키를 한 번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한스.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탄 자국 같은 게 바닥에 있고 막 하느니 그런 모습이 이게 약간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잘 제대로 맞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이런데 이제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정말 그 라포가 형성이 돼서 이제 되게 끈끈해진 그게 과정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여도 커뮤니케이션이 먼저이긴 한 거예요. 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없으면 컨택트에서 왜 언어학자를 불렀겠어요. 일단 말이 통해야 그다음에 할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든 관계의 시작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참 근데 이게 되게 인간다운 발상일 수 있지 않아요? 그쵸? 맞아. 그쵸. 맞아. 사실 저는 그 로키의 캐릭터를 되게 동화적이라고 상상을 했던 이유가 저는 저 아이가 언어를 할 수는 있겠죠. 본인만의 언어나 뭐 그런 걸 할 수는 있겠는데 감정이 있는 존재일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의 존재들이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인간적인 사고인 사실. 네, 그래서 좀 동화적인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처음에 모케하는 존재가 콘택트의 그 문어발처럼 좀 차원을 넘는 존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딱히 뭐 그건 아니었던 예 기술이 좀 다를 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헵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못 보는 차원을 보는 세계의 생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꽤 심하게 묘사가 됐는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가 계속 뭐 우정이다, 친구다 막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캐릭터가. 예. 예.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 존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좀 비슷하게 설정을 해 놨다는 게 네. 그런 따뜻한 느낌을 좀 주기에 진짜 좋았던 장면 있으세요? 좋았던 저도 있어서 근데 고슬링 캐스팅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 사람의 그 익살성 연기가 전 그 모든 장면들이 다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기억 막 이루어지긴 하는데 저 형님 왜 있어? 나 천재 그 설정도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 연구실을 바라보는 주요 중책을 담당하는 그 관료들이 막 "화이팅!" 이러면서 무슨 뭐야 저거 뭐 커플데스야? 나하고 근데 소설에서도 이 캐릭터가 이래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1-2 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진 않았거든요. 이런 대사가 있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해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잘 살린 걸 수도 있어. 뭐 아니면 그치. 그게 그리고 이제 이 배우가 잘 살릴 수 있는 컷들로 이 밝게 결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각본의 과정에서 또 이렇게 MSG가 쳐지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게 쳐지면서 그게 딱 고슬링과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 있으시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에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익살스러운 포인트 막 절묘하게 잘 들어가 있다. 맞아. 나는 그 악마의 프라드 나 그 배우 이름 뭐야?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 대단한 배우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그 목소리 바뀌면서 네, 맞아. 너무 놀랐어. 또 좋았던 장면 있으세요? 좋았던 장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 선 무슨 선이에요? 자, 페트로바선? 페트로바선. 그러니까 그 페트로바 선의 어떤 이제 그 페트로바 선 그리고 그 페트로바 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아스트서 파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영화 중반까지도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과학적인 좀 그런 대화를 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뭐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얘가 지금 이 지구를 지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인류를 이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얘네들을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이 파지들이 침범하지 못한 그 행성을 가서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채집을 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우주선에 올라가서 이거를 무슨 판을 열고 열었더니 그 고슬링이 약간 그 무슨 그 선 안에서 아, 맞아요. 빨간색 가루를 엄청 받는 듯한 연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게 좀 눈뽕이 좋았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하고 있냐?"라고 로키가 이제 물어봤을 때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했나? 그런 대사를 하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저거 괜찮나? 방사능이 그럴 것 같아. 나 노티적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장면은 기억에 남는다.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어허. 뭐 있으세요? 시각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럼 전 청각적으로 어. 좋았던 부분을 얘기해 보면 그 이제 이 그레이스는 지구인이니까 사실은 중력이 작용을 해서 우주선 안에서도 그 중력이 작용을 해줄 때 편하잖아요, 생활하기가. 그래서 이 그레이스랑 이 로키가 서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니까 둘이서 같이 원심 분리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하면서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내부에서는 중력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로키가 자기 우주선이랑 같은 속도로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속도를 맞추는 그 구간에 약간 탱고 같은 음악이 나와요. 이 살짝 탱고스러운 어떤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약간 발을 맞추는 느낌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음악이 분위기가 딱 절묘했다 요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영화에 음악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 그 여자분 박사님인가요? 네네. 성함이 뭐였죠? 에바였나? 맞아. 에바. 음. 그 에바가 부른 노래도 그 해리 스타일스 엄청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들어갈 줄 몰랐어. 아. 예. 의외의 선곡이 들어갔어요. 예.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음악의 가사가. 맞아요. 네네네. 너무 절묘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Kind of the Times 이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좋은 노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뒤에 깔리는 음악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 그레이스가 이제 로키에게로 가겠다. 근데 이제 임무는 있으니 그 링고와 존과 이제 메카트 폴란 폴도 한 명 더 있어. 링고랑 링고 폴이랑 존 레논 존인가 보다 그러면. 존이랑 있고 그다음에 폴 하기 안 했어요? 뭐래? 조지. 에리스 조지 에리슨 조지라고 나왔나? 조지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네 개의 그걸 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 그 나사에 네. 우주에게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외계로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존재를 지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할 때 거기 비틀즈의 노래를 맞아.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이야기가 오래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도 비틀즈 노래가 나왔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노래로 그래서 또 요렇게 숨겨 놓으셨건 맞아요, 맞아요. 또 있었죠. 노래를. 뭔가 노래 선곡에 큰 힘을 쏟으셨나 봐요, 이번 영화에. 아마 노래에 관한 인터뷰인가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이렇게 일부러 사운드 트랙을 만들지 않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만들지 않는 영화들이 보통은 사운드 트랙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운드 트랙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유명한 대중곡들을 이렇게 배치를 네네. 하는 그런 연출적인 부분들이 약간 '의도가 됐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사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찾고 싶네요. 저도 제가 비틀즈 노래 좀 아 그 Runaway Home 이런 구간이 나오는 노래 들으면 바로 아는 노랜데 그게 제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귀에 익숙한 노래였어요. 네네. 음. 노래가 안 상 저는 근데 그 화면 연출도 되게 우주스러운 연출이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꼭 이게 우주에서의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지구에서 있었던 일들 꽤 많이 보여주잖아요. 플래시백으로 다 짚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줄 때 이렇게 화면이 회전하면서 잡히는 앵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우주선 안의 공간을 상상할 때 그 무중력으로 떠다니니까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회전하는 이미지들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예 그런 화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연출적 네네.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음. 오. 뭐 음. 근데 만약에 네. 그 아까 전에 저희도 이제 이거를 영화를 보자마자 영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그렇죠. 이 그레이스 박사가 음. 사실은 그 이 능력자잖아요. 능력자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류의 어떤 그 인류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아서 가게 된 케이스인데 사기죠 솔직히. 저는 그게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레이스였다. 그러면 갔을 것이다? 근데 물론 가고 싶지 않지만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강제로 하기 전에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하면 가겠다? 왜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네네. 가 주세요. 저는 이렇게 근데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난 갈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레이스랑 우리가 입장이 다른 거야. 왜냐면 그레이스는 혼자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죽을 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20-30년 후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 가지 않을까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선뜻 가겠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당신밖에 안 돼. 지금 이 지구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그런 거면 저 차라리 그냥 재워 달라고 할게요. 가긴 좀 써 가는 주세요. 가긴 가는데 끌려는 갈 거다. 끌려는 갈 거다. 끌려갈 거다. 맛있까지 못하고 차라리 적어도 품위는 있게 가자. 잘못했다? 그냥 좀 이미 잊어서. 아. 아니 나는 딱 협박 주면은 딱 얘기할 거라니까. "오케이. 건드리지 마. 내 말로 갈 거." 내 발로 갈 거야. 이렇게 끌려가고 싶지 않으니까. 끌려가고 싶잖아. 아직 품위 있게. 아 진짜. 그래도 수용 선택은 아니죠. 어렵죠. 3 시간 만에 선택하라고 하잖아. 3 시간 만에 선택하라고 하고 3 시간도 안 줬던 것 같은데. 그럼 근데 뭐 30 시간을 주든 30 일을 주든 그냥 고민은 내한 거지. 근데 저는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그 에바 네 분이 잘 살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구에. 이미 지금 마지막 배경이 이미 그 영향을 받은 지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다행히 받았네. 뭔가 그 위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사람 그냥 무자비하 보내고 하는 정도면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프로젝트 헤일미리의 수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가 왜 오펜하이머 같은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레이스 박사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역할이었을 거란 말이야. 저 우주선의 일이 지구에 있었다는 것만 차이겠지. 그래서 막 그 중간에 막 배에서 그 파티 같은 걸 하나? 했었는데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에바 그레이스 박사가 "아 근데 당신도 이런 결정하고 여행인 게 참 힘들 것 같다." 이 어쨌든 희생을 강요해야 되는 위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에바 박사는 "아니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긴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되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자리나 사람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늘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고 내가 악역을 도맡아야 하는 순간들이 항상 찾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저는 에바도 사실은 너무 힘든데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자기가 그 말을 뱉는 순간 모두가 동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뭐 모두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왜 그 파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노래 불러줄 때 아까 그 말씀하신 노래를 불러줄 때도 쪼끔 저는 해치우고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 그 노랫말이 사실은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노래로 하고 도망치듯이 좀 나가잖아요. 슬쩍. 그래서 '아 저 사람도 진짜 힘들겠다. 저 속이 아닐 텐데.' 이런 그 마지막에 그 막 샘플 봤잖아요. 안을 늙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슬프스 유메스테스 성리스 시그하이죠. 예. 그렇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거였던 게. 음. 근데 저는 근데 로키의 우주선을 네 보면서 네 참 상상력이 좋다. 인터스텔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인터스텔라 눈을 보고 네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그치. 그리고 왜 그 외계인을 그 로키를 왜 그렇게 돌 모양을 식으로 했을까? 진짜 많은 예시가 있었을 텐데. 근데 뭔가 어쨌든 과학자시니까 이걸 쓰신 엄청 계획하고 쓰셨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질학적인 승성의 어떤 그것과 이제 지구가 아닌 곳에서의 버틸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셨지 않았을까. 암모니아였나요? 겐 젠 제 제 제논? 제논. 네. 이거 공기가 산소가 아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뭔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 얘네들이 우린 그렇지.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왜 또 한편으로는 제논이네요, 제논. 네. 한편으로는 그 처음에 완전 초반에 이 그레이스가 학교로부터 퇴출당하고 막 이러면서 인제 자기가 주장을 펼쳤던 게 뭔가 외계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 은하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루는 것들 말고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외계에서 온 그 물체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계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뭐였죠? 그 타우세티? 거기로 갔을 때도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들여다보면 또 비슷한 원소들이 존재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가 모든 게 다 되게 비슷한 원소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사실 우리 몸도 우리 지금 원소를 들여다보면 우리 그냥 하나의 원소의 일부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그 아이도 돌멩이인 이유가 약간 굉장히 자연에서 시작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소의 개념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각화된 아이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음. 음. 남자 배지라이. 아니 그레이스가 옷을 되게 재치 있게 입잖아요. 카디건 같은 것도 입고 맞아요. 그 옷을 많이 입고 왔다.
좀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디건 좀 이뻤어. 그 마지막에 니트 가디건. 아 그리고 막 원소에 대한 티셔츠 진짜 많이 과학 농담을 맞아. 하면 원소 그 주기율표 맞나? 주기율표라고 하는 뭐 뭔가 중간에 고양이가 그려진 게 있었는데 수어간 저게 슈레딩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그런 옷을 많이 입고 나오면은 이거 코디가 열리겠네. 센스 있게 잘했어.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신나게 좀 떠드는 편이잖아요. 이게 또 그래서 쉴 새 없이 계속 떠들 것 같은데 또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우리 막 뭔가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별점을 매기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이런 거 각자의 소설력에 지금 뭐 인상 깊은 장면 이런 거 다 소개했으니까 5점 만점으로 할까요? 네, 별 5개에서 별 몇 개 와요. 대점수죠. 네, 각자 네, 주관적. 주관적인. 음, 어,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3.5 할게요. 왜냐면 저는 원칙을 읽었었어 가지고 원작을 읽을 때 저만의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했구나.'도 있었지만 이게 뒤에 내용을 다 아니까 약간의 그 루즈함이 느껴지긴 하죠. 박진감이 없어. '어떻게 쟤네 죽는 거야?' 이런 게 좀 흔들리잖아요. 전체 구조를 알고 보니까 네. 그런 점에 좀 아쉬웠다. 하지만 SF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한다. 마션 재밌게 보신 분 추천합니다. 정도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이건 몇 점 단위로 낼지 이거예요? 점 5. 양적 몇 점으로 나뉘어요? 점 5 점까지. 어디까지 할라? 저는 아 이게 맨 처음 영화라 박하네. 얘는. 너무 높게 주고 싶지가 않아.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이 별점 매기시잖아요. 네. 그 기준에서 몇 점 오늘 가시는 길에 몇 점으로 남기실 건지. 저는 3.5 저도. 3.5는 근데 낮은 편이 아니에요. 3.5는 높은 편이고 제가 들은 거에서는 일단 어렵지 않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다 봤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이건 어렵지 않은 영화일 것 같아요. 좀 저한테는 킬링 타임용이기도 한 거. 킬링을 좀 많이 타임을 많이 킬링해야 되게 하는 고 이거는 저도 SF 좋아하는 사람 전 라이언 고슬링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요.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를 좋아한다면 꼭 그럼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력을 상하려. 그럼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3.5점. 3.5점. 두 분 다 3.5점이시네요. 네. 어떠세요?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그러니까 평상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하고 잘 매칭이 되진 않아요. 보통 저는 이렇게 그다음을 계속 곱씹어 보고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를 더 재밌어하는 편이지 킬링 타임용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서 평상시라면 이게 4점이 아닐 것 같은데 묘하게 외계 생명을 다뤘지만 제가 지금 인류애를 상실해가는 최근의 기준에서 인류애를 좀 회복시켜 주는 그런 동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의 저에게 4점 인 것 같습니다. 좋다. 네. 그러면 추천은 인류애를 상실해가는 최근 직장인분들에게 인류애를 상실해가고 있는 직장인분들에게 꼭 관계라는 게 인간과 맺을 필요는 없다. 이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인류애를 넘어 우주애를 갖게 하여. 좋네요, 좋네요. 유행하다. 그쵸, 그쵸. 대상을 넓게 보면 사랑할 존재는 많다. 인간일 필요 없다. 아. 제가 조만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좋다. 달이 몇 개였죠? 4개였나 6개였나? 한 6개쯤 되나? 4개였던 것 같아. 4개였나? 되게 다그닥다그 거리는 6개 아니에요? 다크 싶어서? 춤도 다 추고 춤도 못 췄어. 뭐 다 추고 손가락 2-3개 했어. 3개 끼야지 3개 정도.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래 키를. 넘버원은 이거다. 와. 아. 이거 영상이 아닌데 지금 열심히 손으로 다 아실 영화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요 정도로 좋습니다. 잘 안내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영화로 돌아올지. 그러게요. 매달 들어옵니다. 매달? 매달. 이렇게 박는 거예요? 꽉꽉? 매달 하지 뭐. 편집하면 되니까. 이 사람. 아, 이래 안 되겠. 자,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무리해보죠. 자, 하나, 둘, 셋.